희선 씨, 지금 뭐라고 했나?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회장님, 그 순간 서재하는 말 그대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중동 바이어와 회장, 그리고 옆에서 당황해하던 수행비서까지 모두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은 상의를 반쯤 벗고 땀을 닦으며 안색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고 바이어는 시계를 자꾸 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가정부의 목소리는 마치 의외의 구원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가정부가 통역을 한다고? 회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린 그 말은 비웃음이 아니라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집에서 5년째 조용히 집안일만 하던 제가 느닷없이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니까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바이어는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대화가 가능하신 겁니까?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제 자신도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담담했죠. 이 상황을 피할 이유도 없었고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제 자신을 감추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박희선입니다. 올해 49이고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기업 회장 댁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어갑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고급 저택의 쟁쟁한 경력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공간에서 제 자리는 그저 묵묵히 청소기 돌리고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구석구석의 생활 리듬을 익혔고 회장의 아침 식사 습관, 김 여사님의 약 복용 시간, 유진 양의 알레르기까지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눈에 띄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회장은 저를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제 일이 깔끔하다는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가정부로선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재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중동에서 날아온 바이어와의 중요한 계약 미팅이 회장의 건강 악화로 집에서 열리게 된 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었죠. 게다가 회장은 며칠 전부터 속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평소에 강한 척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과일 접시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통역사가 정시에 도착하지 않았고 회장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어는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이어지지 않았고 옆에 있던 직원은 영어조차 제대로 못 알아듣는 눈치였죠. 분위기가 어색하게 흐르고 회장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보며 저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처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리며 저를 봤을 때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그에게 말을 건넸죠. 혹시 통역이 늦는다면 제가 대신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 듯 저를 바라보던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됐든 필요하니까 해봐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이어의 말을 듣고 회장의 말도 전달하고 수십 번 상상만 했던 장면이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오니 오히려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땐 통역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병환과 엄마의 눈물, 그리고 가장이란 책임, 그 모든 게 제 미래를 하나하나 삼켜버렸습니다. 결국 졸업과 동시에 취업 대신 생계를 택했고 통역사의 길은 먼 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아마도 하늘이 준 마지막 무대 같았습니다. 제가 바이어와 처음 몇 마디를 나누는 순간 회장은 눈을 크게 뜨고
제 말을 따라 들으려 했습니다. 바이어 역시 점점 표정이 풀리며 진지하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대화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한 가정부가 단순한 집안일만 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려. 계약서 위에 바이어가 직접 사인을 하던 그 순간 회장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소리 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정부 하나가 수십억 원이 오가는 거래의 통역을 매끄럽게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바이어는 내내 흡족한 얼굴이었고 계약서에 사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회장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오늘 이 거래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더니 제게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모든 과정이 원활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은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입니다. 늘 조용히 일만 하는 분인데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말투에는 이전과는 다른 존중이 배어 있었습니다. 바이어가 떠난 뒤 회장은 잠시 소파에 기대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컵을 정리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회장이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희선 씨, 그 한마디가 오랜만에 이름으로 불린 그 느낌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저를 보며 묻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렇게 아랍어를 배운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아랍어를 전공했습니다. 원래는 통역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 그랬단 말입니까? 회장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런 일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꺼내 말하지 않아도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난, 병, 가족의 생계, 그리고 시간, 세월은 그런 걸 덤덤하게 감추고 살아가게 만들었죠. 회장은 조용히 커피를 들이켠 뒤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습니까? 네, 어머니 한 분, 지금은 지방에 계십니다. 남편은요? 사별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대답하자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을 마치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댁 안쪽에 마련된 직원용 방, 조용하고 좁지만 지낼 만한 공간입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의 일을 곱씹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무슨 꿈을 꾼 것처럼 하루가 지나가 버렸고 저녁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존재감, 사람 앞에서 이름을 불리고 실력을 드러낼 기회를 얻는 것, 그건 어떤 명품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보다도 더 큰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내리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점심때는 직접 제게 수프간이 어땠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딸 유진 양은 그저 신기하다는 듯 한동안 저를 언니 대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에 저는 여전히 조용히 청소기를 밀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달라진 공기, 달라진 눈빛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며칠 후 회장은 다시 한번 저를 부릅니다. 희선 씨, 이번에 중동 쪽에서 미술품 경매 하나 들어왔습니다. 혹시 통역 가능합니까? 저는 조금 놀랐지만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서류를 넘겨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봤자 못 읽는 글들이니까 자네가 좀 도와주게. 그 말에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오랜만에 진지하게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매 관련 자료는 대부분 현지 언어로 적혀 있었고 간혹 영어가 섞여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미묘한 뉘앙스를 잡아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회장은 그런 문서들을 들여다보며 자주 고개를 갸웃거렸고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번역하며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메모지에 정리해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회장이 직접 제게 말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읽어주게. 자네 목소리가 훨씬 정확하네. 그 말이 어찌나 낯설고 따뜻하던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문서 작업을 도와주는 제 모습을 지켜보던 수행비서 정 과장은 처음엔 못마땅한 얼굴이었습니다. 희선 씨, 이런 일은 원래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할 때 회장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말에 정 과장은 입을 다물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작은 자신감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있던 능력들이 하나씩 다시 눈을 뜨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미술품 경매가 열리는 현장에는 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자네도 같이 가야 하네. 이번엔 직접 통역이 필요하네.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도 제게 옷을 챙겨주며 말했죠. 희선 씨, 오늘은 유니폼 말고 이거 입고 가요. 당신이 빛나야 할 날이니까. 처음 입어보는 차분한 정장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매가 열린 전시장은 크고 조용했으며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각자의 언어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혹시나 무리되면 말하게. 언제든 빠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저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빠르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회장은 저를 통해 각종 설명을 듣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라 회장의 판단을 돕는 분석과 해석까지 더해가며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도 익숙했고 한때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기 위해 수천 번 연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참 경매가 진행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작품에 대한 설명 중 가격과 관련한 해석이 애매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다른 바이어들이 혼란스러워했죠. 그때 저는 재빨리 내용을 파악하고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작가가 직접 내놓은 작품인지 아니면 위탁을 받은 것인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짚고 들어가야 합니다. 회장은 바로 손을 들고 경매인에게 질문을 전달하게 했고 분위기는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회장은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덕분에 놓칠 뻔한 걸 정확히 짚었네. 그날 회장은 작품 2점을 구매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중동 바이어들이 관심을 두던 그 희귀 작품을 깔끔히 낙찰받은 회장은 전시장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자네 없었으면 이 성과는 없었을 걸세. 그리고는 운전기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은 희선 씨 모시고 먼저 집에 가게. 나는 정 과장이랑 마무리하고 가겠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제게 먼저 편히 가라는 말을 한 겁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를 증명할 기회도 없이 살아온 날들. 그리고 그저 일 잘하는 가정부로만 평가받던 나날들. 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제 이름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이름 석자로 불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제가 다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매가 끝난 지 며칠 뒤 회장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그날은 아침 식사 후라 집안이 한산했고 김 여사도 외출 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선 씨, 앉게. 그 말에 저는 의아했지만 곧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 내가 자네 덕을 많이 보고 있네. 자네 아니었으면 그 바이어와 계약도 경매도 제대로 안 됐을 거야.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네. 자네는 내가 지금껏 너무 과소평가했던 사람일세. 그 말은 분명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미안함이 섞인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회장은 문득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정부로 5년을 지냈다 했지. 그동안 이런 능력을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던 이유가 뭘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이 집에서 제게 필요한 건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자세였지. 무언가를 나서서 하는 성격은 아니었으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이 집은 그런 분위기였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속내가 튀어나왔습니다. 가끔은 너무 조용히 살다 보면 내 목소리가 나한테도 낯설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에 회장은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자리를 일어나 작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개인 자금에서 나온 거야. 자네 월급 앞으로 10배 올릴 생각일세. 네.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떨떨한 얼굴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자네가 통역하겠다고 나섰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공하면 월급 10배라 했었지. 회장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을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았나. 나는 그런 거 꼭 지키는 사람이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자네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이건 자네가 일군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야. 회장의 그 말은 단순한 돈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라는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 과장은 저를 대할 때마다 존댓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유진 양은 회장에게 희선 언니가 진짜 멋지다며 자랑하기 바빴죠. 김 여사도 저를 부를 때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집안 공기가 참 좋아요. 희선 씨가 중심을 잘 잡아줘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저는 변한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여주는 능력에 따라 이토록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제 침묵이 과연 옳았던 걸까? 아니면 너무 쉽게 순응하며 살아왔던 걸까? 이제 와서야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팠습니다. 하루는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자네 덕분에 회사 일도 정리가 잘 되고 있어. 혹시라도 본사로 들어와서 일할 생각은 없나? 그 말에 저는 놀라움 반, 감사 반으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직 집안일도 해야 하고 집에 계신 어머니도 돌봐야 해서요. 그럼 파트타임이라도 괜찮네. 자네가 보고 정리해주는 문서들. 다른 사람은 못 따라오니까. 회장은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일을 제게 맡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만큼 신중해졌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가정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조력자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가정부에서 통역 그리고 회장의 문서 조력자 역할까지 제 삶은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5년 중 처음으로 저는 아침이 기다려졌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회장은 종종 사무실의 비밀 문건들을 제게 먼저 읽어보게 했고 번역이 필요한 문서도 제게 맡겼습니다. 이건 정 과장보다 자네가 더 정확하네. 앞으로 중요한 서류는 자네가 먼저 봐주게. 그 말에 정 과장은 처음엔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순응했습니다. 그 역시 이제는 제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김 여사도 달라졌습니다. 희선 씨, 요즘 얼굴이 참 환해졌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말해도 들어주는 이 없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장이 제게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준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는 걸 체감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오랜 친구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희선아, 너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얼굴에 힘이 느껴지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내가 나다워진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잘 만나야 빛이 나는 거야. 그동안 너무 깊이 숨어 있었던 거야.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쩌면 숨는데 익숙해졌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고 묻히듯 살아왔던 삶. 그 속에서 저는 제 이름도 제 능력도 모두 잊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희선 씨, 이리 좀 와보게. 서재엔 낯선이가 와 있었고 그는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회장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중동 관련 문화센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데 자네처럼 언어와 문화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네. 저는 갑작스런 말에 당황했고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좀 믿어야 할 때일세. 그날 이후 저는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서류를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3일 일정 시간만 회장과 이사장을 도와 일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나머지 시간은 여전히 집안일을 책임졌습니다. 생활은 바빴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치 내 안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 듯한 기분이었죠. 회장은 여전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네가 옆에 있으니 든든하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자네는 다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위치에 있든 결국 스스로를 믿고 나설 수 있어야 세상이 그 사람을 다시 바라봐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장과 함께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던 그해 가을, 저는 어느새 이 집의 한 구성원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청소와 식사는 제가 맡고 있었지만 동시에 문서 정리와 프로젝트 서포트, 가끔은 외부 미팅까지도 참여하는 가정부 이상의 역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희선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이름 안엔 더 이상 가정부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에겐 큰 변화였습니다. 이름만 불리는데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보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롭고 작게 살아왔는지를 새삼 느끼게 됐죠. 어느 날 저녁 회장은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나? 김 여사와 유진 양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렸고 회장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집을 단단히 지켜온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 양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희선 선생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날 밤 회장은 제게 따로 서재로 오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제일 후회되는 게 뭔 줄 아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했던 거야.
학벌, 경력, 겉모습 그런데 자네를 보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았네. 회장님,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지. 그는 서랍에서 조용히 하나의 작은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네. 자네가 원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게. 봉투 안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를 들여다보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정말 이걸 해도 될까요? 이미 해왔잖나. 이제 이름만 바꾸는 것뿐이지.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지방, 여전히 남겨진 가사일, 익숙한 집안의 루틴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나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나로서 설 수 있는 삶, 그 삶을 마다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회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는 제 이름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자네는 내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의 동료일세. 그렇게 저는 문화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전히 회장 댁에도 주 2회 방문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일이 많아졌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이름 석자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은 세상이 나를 외면한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작은 한마디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고 저조차도 몰랐던 제 안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는 당당히 불릴 수 있게 된 건 그저 실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진심 덕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